안녕하십니까. 네,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소재공학부 오동엽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고양이가 왜 액체인지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액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나른한 고양이가 다양한 용기에 담겨서 액체처럼 모양을 자기의 몸을 변형시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고양이의 물리적 특성을 생체 역학적,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역학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변형은 그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작은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 요소들이 상대적 위치와 거리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뼈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은 척추뼈 기준으로 했을 적에 분절, 이 뼈와 뼈를 잇는 관절이 많을수록 구부러지기 쉽겠죠. 그래서 같은 조직, 같은 척추뼈는 척추뼈 보았을 적에 인간의 척추뼈는 33개인데 반해 고양이 척추뼈는 55개가 된다고 합니다. 1.5배 정도 많죠. 그래서 쉽게 포개질 수가 있습니다. 골격 구조가 고양이를 액체처럼 변형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척추뼈 마디마다 있는 연골들이 인간보다 더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늑골이나 두개골, 그리고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굽어지지 않게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뼈가 크면 어디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상대적으로 체구에 비해서 두개골과 늑골 이런 이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이 작아서 좁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액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탈출 마법사들, 최근에 나우 유시미 이런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거기 탈출 마술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영화 배우들은 거기 굉장히 덩치도 크고 수려한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탈출 마술사들을 보면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골반뼈라든지 이런 뼈들이 작죠. 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좁은 용기에 몸을 말아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액체다. 그리고 피부 조직도 사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 볼을 이렇게 늘리면 상대적으로 볼이 늘어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 한계가 있는데 고양이 카페에 가서 당겨보시면 이 피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조직인 피부도 그 피하 조직에 구성하고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의 조직들이 쭉쭉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기에 들어갔을 적에 몸을 굽히더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다음 내용으로 준비한 게 근육입니다만 다리 찢기 이런 걸 할 적에 사실 잘 안 늘어나는 부분이 피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키가 갑자기 자랄 때 피부가 늘어나서 이렇게 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인간의 피부도 점진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혹은 살이 갑자기 많이 찐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때 트기도 하죠. 그렇게 늘어납니다만 고양이에 비해서는 그 늘어나는 정도가 적습니다. 피부 조직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아마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최근에 명상을 가끔씩 하는데 이 의식적인, 신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랑 신경 전달에 있어서도 근육이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이 멘토분께서 힘을 빼라고 하죠.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힘을 주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적에 이 포식자인 사자나
뭐 고양이, 그리고 뭐 호랑이를 보면 포식자들이 갖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집사님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뭐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 풀린 눈이라든지 여유가 넘칠 때 풀린 눈이라든지 몸이 쭉 액체처럼 퍼져 있는 것, 고양이의 매력은 사실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유가 많은 눈빛이라든지 눈이 풀려 있는 듯한 이러한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를 은연중에 게으름과 퍼짐의 상징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구데타마라고 하는 그 달걀, 게으른 달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액체처럼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른한 이 캐릭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찾고자 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여유가 많은 사람과 긴장 속에 사는 사람,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적에 의해 어떤 긴장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고, 그런데 고양이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액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아무리 유연해도 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 내에 고양이는 의식으로 몸에 힘을 쭉 빼는, 근육에 힘을 전혀 주지 않는 힘을 빼는 것부터 관절이 많고, 그리고 부드럽고, 피부도 늘어나고, 그리고 털도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얘가 액체처럼 퍼질 수가 있는데, 논문의 결론처럼 액체로만 끝낸다면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그 논문보다 더 값진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돼서, 그러면 진짜 액체로 끝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주식을 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살짝 튀어오르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주식이 많이 떨어질 적에 살짝 튀어오르면 얘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쓰세요. 액체는 어쩌죠? 액체는 흘러내리면 튀어오르지 못하죠. 튀어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데드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은 결국 사람들이 관찰하기에는 살아있는 고양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양이는 진짜 액체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고양이는 또 액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고양이를 실제로 떨어뜨려 보면 이 그림과 같이 날렵하게 몸을 구조를 확 변형시켜가지고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나무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변형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겠죠. 변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상대적 거리와 위치가 정해져 있다가 크게 흐트러집니다. 이까지는 액체죠. 변형 폼은 작습니다만 유지하는 건 고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변형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걸 에너지 저장의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리구슬을 떨어뜨리면 튀어오르죠. 그걸 그 느린 영상으로 보시면 돌멩이가 살짝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그 입자 구성 요소들이 살짝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는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액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쭉쭉 늘어나고 접히는 고양이의 액체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고체적 물질이 고무 엘라스토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변형되었다가 돌아가면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쇠구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작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좁아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액체와 고체를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을 우리가 점탄성체라, 점성과 액체의 점성과 고체의 탄성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점탄성체라 그러고, 이 액체와 고체를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을 우리가 고무 혹은 엘라스토머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 고양이도 적이 없거나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축 늘어져 가지고 액체처럼 있다가 얘가 사냥을 한다거나 혹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바짝 긴장해서 몸의 구조를 제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액체 같았다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폭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액체와 고체를
자기 원할 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고양이의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운동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야구 선수나 복싱 선수들 오타니 선수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막 구기는 걸 보여줬는데 액체처럼 막 몸을 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근육의 구조는 힘을 뺄 때는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의식이 돌아와서 힘을 주면 수축할 수 있는 이러한 근육을 가져야지 운동을 잘합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근육과 관련해서 고양이 얘기를 몇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단위는 근육은 작은 근섬유라는 이 실가닥들이 있고 그 실가닥에는 근절이라고 하는 이 주사위 같은 피스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이 길어졌다가 당겨졌다, 그렇다 당겨졌다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작은 피스톤들이 실처럼 이어져서 근섬유를 만들고 그 근섬유들이 근육의 조직을 만들어내는데요. 얘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처럼 많이 늘어나고 수축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에 스포츠 과학이 발달 안 한 것처럼 무식하게 당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근절의 개수가 많아져, 이 피스톤 개수가 많아져야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완도 잘 되고 스트레칭도 잘 되고 수축 잘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의 병행을 해야 되고 이 병행을 했을 때 근절의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근육이 길어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근절이 같은 근절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절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더 많아지면서 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고양이와 인간은 완전은 다르게 DNA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렇게 근절들이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많이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배우면서 고양이가 액체 같은가요? 아니면 고체 같은가요? 아니면 또 다르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우리도 우리 멘탈을 액체처럼 유연하게 할 때도 있고 고체처럼 단단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는 건 어떠실지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신서제공학부 오동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